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정입니다. 3강 세포의 물질대사와 에너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로서는 첫 강이겠네요. 그죠? OT 때 얘기해 드린 대로 이제 대단원,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번 온클 때 전부 다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교과서 3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단원입니다. 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온클로 넘어와서 들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온클에서 듣지 않으면은 이제 원격 수업 기간에 이제 출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온클로 넘어오셔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쪽 파트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죠. 물질대사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한다. 뭐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일반적인 화학 반응과 물질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녀석의 존재겠죠. 바로 효소의 존재다. 효소가 있어야지만이 생명체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된다. 왜냐? 체온 범위에서, 일반적인 체온 범위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의 속도는 너무나 더딥니다. 그래서 반드시 효소가 그거를 이제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효소의 기능은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투입되어야 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분자들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킴으로써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준다는 거죠. 이 얘기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 많이 봤죠, 그죠? 물질대사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를 단 하나의 그림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죠.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것을 동화작용이라 하자.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이제 분해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이 물질대사의 과정에는 당연하지만 효소가 개입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만 더 살펴보면 동화작용은 이제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화학 결합관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는 광합성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랑은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자. 쪼갤 때 당연히 그 화학 결합에 들어있던 에너지들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있는 세포 호흡인데 포도당을 분해해서 얻는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 생활 에너지의 전체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ATP라는 녀석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대표적인 그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인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인체는 빛을 쓸 수 생명체는 빛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도 빛 에너지를 일단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ATP 형태로 이렇게 빛 에너지를 일단 전화를 하고 이 ATP를 실제 광합성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주 재료가 되는 거예요. ATP는 작년 했으니까 익숙하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실제로 분해할 때에는 이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생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세포 호흡이니까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를 냅니다.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를 내는데 우리 몸에서 일단 이 에너지를 여기에서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나면 이제 고지고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ATP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이 ATP가 우리 몸 곳곳으로 퍼지면서 필요한데 에너지를 갖다 주게 되는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세포호흡 과정에서 ATP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대략 한 포도당 전체의 대략 한 40% 정도로 한다면 나머지 60% 정도는 아마 열에너지로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ATP가 뭐냐? 바로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단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이 ATP.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면 ATP를 썼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ATP니까요. 뉴클레오타이드를 기억하시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기, 당, 인산이 결합된 이 복합체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산이 3개니까 3인산이라고 하는 거고, 요 인산을 결합하는 여기에 이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되어 있죠. 다량의 에너지가 포함이 됩니다. 요게 이제 ATP인데,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도대체 ATP를 왜 쓰냐라는 거를 이야기한다면, 일단 ATP는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는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세포호흡으로 얻어진 에너지를 일단 ATP에다 저장을 하고 ATP가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세포 곳곳에, 몸 곳곳에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그럼 ATP를 도대체 왜 쓰냐라고 한다면은 교과서 37페이지 이제 오른쪽 각주에 그 설명이 잘 나왔으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란 분자에 속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거를 각 반응마다 그 에너지를 하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거를 전부 다 써버린다면 솔직히 말하면 에너지 낭비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잘게 ATP 형태로 그 에너지를 나눠서 분배를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다만 필요한 양만 갖다 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보다 아무래도 ATP 형태가 분자 크기도 작고요. 수송이 간편하니까 에너지 전달도 손쉬운 편이죠. 에너지 변환도 포도당을 뿌개고 조립하는 것보다 인산기를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산기를 하나 뗐다 붙이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니까요. 이 ATP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기를 하나 떼면서 필요한 곳, 필요한 화학 반응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요. 미토콘드리아 기억하실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포호흡을 주도를 하는데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 ADP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서 다시 인산기를 붙이면서 ATP로 해서 계속 세포호흡을 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이 ATP로 합성되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ATP는 필요한 곳에 가서 에너지를 방전을 시키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ATP와 관련된 에너지 대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다 했던 얘기죠, 그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이제 소화, 수화, 호흡, 배설과 관련된 얘기를 간편하게 하면서 이 기관계의 내용을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